사실 고령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누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노화에 따라 운전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좀 드니까 그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운전하는데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장거리는 요새는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은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 야간에도 조금 그렇고 이제 비 올 때 이제 좀 밤에 야간 이제 좀 어렵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인데요. 안타깝게도 덩달아서 고령자 운전이 원인이 되는 사고도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인도로 돌진한 택시가 택시 승차장과 행인 한 명을 덮치고 주차된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광버스가 뒤집혀서 지금까지 4명이 숨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건물로 돌진하는 이 사고 역시 운전자의 나이는 76세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였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1년 13,596건에서 2015년 23,063건으로 4년 새에 무려 7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 고령 운전자가 이야기한 사망자가 17.6%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에 1명이 고령 운전자가 이야기한 사고 때문에 발생했거든요. 이 이유는 고연령대일수록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신호위반 사고 등 중대 사고를 이야기하는 비율이 높고요. 특히 사고가 나기 전에 제동에 늦게 착수했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속도가 아예 줄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던 게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교통사고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비교하면 전체 교통사고는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약한 증가세를 보이고 사망자 수는 11.6% 감소했는데요. 반면 고령 운전자는 발생 건수는 69% 이상 크게 증가했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 역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이것은 고령자들이 조심을 안 하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판단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잘 대처하지 못해서 중앙선을 넘는다거나 교차로에서 그 복잡한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나는 사고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실제로 운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일까요? 얼핏 보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운전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쉴 새 없이 변하는 도로 상황을 눈으로 읽어야 하는 신체적인 능력. 또 옆차, 뒷차, 신호등, 표지판 등 수많은 정보를 파악해 받아들이는 인지적인 능력. 그에 따라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를 조작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운동 통제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기능이 노년기에 이르면 점차 저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능의 90%가 보통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동체 시력 같은 경우에는 50세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70세가 되면 한 0.1 정도가 돼서 운전을 하기로는 어떤 보조적인 기능을 가지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야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굉장히 좁아들게 되고
특히나 동체 시력과 연결을 했을 때 주행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빨라지게 될수록 이 시야각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는 시야각이 좁은 데다가 속도가 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은 훨씬 더 젊은 사람에 비해서 줄어들게 돼서 굉장히 이제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230만 시대. 사실 그중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몸은 노화되지만 마음은 그대로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운전 능력을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30대에서 50대) 운전자로 구성된 비고령자군,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군. 이들의 운전 능력에는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시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리다가 앞에 나타난 갈림길에서 갑자기 붉은색 신호가 들어오면 장애물을 피해 멈추는 제동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장애물을 보고 급제동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동하는 시기와 타이밍과 이 제동을 하게 되는 힘입니다. 힘.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는 현상,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건데 실제 자동차가 제동되어지는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 이외에 빨리 본다든지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다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제동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의자 간격 유지하시고. 안전을 위해 전문가가 함께 탑승한 후 우선 50대 이하 비고령자군이 시험에 참여해봤습니다. 핸들 간격 유지하시고. 출발하시죠. 출발하겠습니다. 50 출발합니다. 속도 50 유지하고 제가 유지 그러면 그때는 저 뒤에 거를 보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됐어요. 가운데. 천천히 기준 속도인 시속 50km가 되자 제동 신호가 들어옵니다. 브레이크. 좋아요. 스톱. 아, 좋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100점. 잠깐 기다리세요. 예. 참가자 중 가장 젊은 30대의 조응태 씨는 빠른 순발력을 보이며 제동거리 13.8m를 보였습니다. 브레이크. 한번. 40대 참가자 고재경 씨는 제동거리 15m. 50대 참가자 오상준 씨는 제동거리 11m. 개인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비고령 운전자의 경우 모두 제동거리는 15m 내외로 코스 적응력, 상황 인지력, 급제동 반응에서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65세 이상의 운전자로 구성된 고령자군은 어떨까요? 제동거리는 모두 20m를 넘었고 심한 경우 비고령자군과 10m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동거리가 늘어난다는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확실히 고령 운전자일수록 뭔가 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다. 또는 이 결과로 인해서 제동거리는 한 2배 정도 늘어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고령 운전자가 도심의 복잡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장애물이 튀어났을 때 젊은 운전자들은 이렇게 급제동을 하면서 순발력있게끔 딱 세워서 부딪히기 직전까지 설 수도 있지만 고령 운전자는 세게 부딪히지는 않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그냥 밀려가서 부딪히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톱 해보세요. 스톱.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브레이크 팍 세우세요. 세우세요. 놓지 말고. 페달 떼지 말고. 악셀 페달 떼지 마세요. 브레이크 한 번만 세워. 스톱. 예, 그대로. 저 생각엔 뭐 그런 대로 정지시킨 것 같은데요. 사고 안 나신 것 같아요? 예. 내가 끌고 다니던 차하고 이거하고 제동거리가 좀 차이가 나더라고. 예. 그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조금 좀 더 나간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이 앞에 정면이 아니고 불이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는. 만일 바로 앞에서 그렇다면 확 죽어도 잡아야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시험 결과, 나이가 들면 조금씩 몸의 각종 부분이 노화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두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 6. 시력 검사를 비롯한 각종 신체 검사와 인지 능력 검사를 통해 운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5, 2, 4.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능력이 확 떨어지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정기 적성 검사라고 부르는데 이 정기 적성 검사의 그 주기를 조금은 촘촘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신체적인 능력이 변화되는 과정을 갖다가 조금 짧게, 조금 자주 봄으로써 이 운전자들이 능력이 우리가 요구하는 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어떤 능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조금 배제를 시키는 정책이 필요를 해요. 사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경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세계 많은 나라에서 고심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인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차량 단독 사고율이 높고 치사율도 더 높은 만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포르투갈은 70세 이후는 2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며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뉴질랜드는 75세와 80세의 운전면허가 갱신되고 그 이후에 2년마다 면허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단계적으로 갱신 주기가 감소하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성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또 검사 내용이 매번 동일해 차별성이 없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본인의 운전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속도 및 거리 추정 검사, 시공간 기억력 검사, 주의 검사 등 실제 운전에 필요한 인지 기능을 다방면으로 검사해 보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자가 운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본인이 판단할 만한 계기를 이제 사회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계기가 아주 정밀하고 아주 체계적인 이런 고령자 운전 적성 검사라든가 아니면 고령자 교통 안전 훈련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기로 본인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 도와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하지만 운전대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택시 운수 종사자 총 85,972명 중 65세 이상은 21,320명으로 4명 중 1명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고령 운전자와는 달리 이들에게 운전은 생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고령자 운전에 대한 시선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경력 40년의 개인 택시기사 이정호 어르신. 개인 택시를 운행한 지 어느새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이야 경기가 좋지 않다지만 한때는 벌이가 꽤 쏠쏠했던 때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을 나가면은 면목동 그 사가정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사가정 전철역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밭 한 평에 3,000원 갈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일 나가가지고 일을 연속적으로 쭉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루 나가면은
2,000원, 2,500원, 잘 버는 날은 3,000원 또 벌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나가면은 뭐 땅 한 평 보라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운전이 참 매력적이었죠, 이제 그게.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제는 기억에만 남아있는 화려했던 과거. 지금은 벌이도 시원치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만 하는 택시 일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손님을 만나고 복잡한 도심의 도로를 신경 쓰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일. 하루 13시간씩 운전대를 잡는 일이 그에게도 고된 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15시간, 16시간씩 이러는 건 대다수였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러면 혼자 누워가지고 마루 같은 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다른 식구들은 다 자지요. 다른 식구들은 이렇게 다 자면은 나 혼자 그래서 내 이름을 부릅니다. 야,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냐? 이렇게 혼자서 독백을 하면서 그냥 스스로 이제 그냥 피곤하니까 잠들어 보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집에를 와야 되는데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길바닥에다 한쪽에다 세워놓고 자는 거예요. 자다 보면은 막 아침 9시, 10시 막 2~3시간 잠이 들어가지고. 힘들게 일한 덕분에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준 택시. 그에게 운전은 이제는 더 이상 때려야 뗄 수 없는 생활의 전부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제가 이게 뭐 하기 싫어서 차를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근데 이제 뭐 나이 제한으로 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못 오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럼 뭘 먹고 사나? 뭐 이렇게 그냥 좀 막막하죠. 뭐 막막해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을 3번이나 넘기고 오늘도 도로 위에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새벽 4시 30분. 부지런한 여름에도 아직 떠오르지 않은 이른 시각이 이정호 어르신의 출근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 나올 때 그래요. 저는 항상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을 보고 씩 웃어요. 아,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다. 아,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제 나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내려와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우는 연습도 한 2~3번 하고. 강서구 가세요? 네? 강서구. 네, 타세요. 부지런하게 달리는 사이 어느덧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수증 좀. 아, 예, 예. 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런 날은 지금 6시, 그러니까 불과 한 30분 만에 24,000원짜리 손님을 태웠기 때문에 저한테로서는 엄청나게 빨리 벌은 거죠. 다른 날 같으면 뭐 한 7시까지 벌어야 할 것을 30분 만에 끝냈으니까. 늘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루하루 다른 게 택시라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고 또 시민의 발이 되어준다는 자긍심에 오늘도 이정호 어르신은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은 어딘가 나갈 데가 있다는 거, 나가서 벌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참 좋고, 그리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한 1년 쉬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일할 수 없다는 그 상실감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큰데 그래도 이제 이거 뭐 지금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제가 이 차를 운전을 하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나갈 수 있고 뭐 그래서 너무 지금은 너무 좋아요. 오히려. 30년간 가족과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준 힘. 고령자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정호 어르신의 택시는 얼마나 더 오래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